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정의로운 검사 임은정 검사가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적격심사위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치면 검사 퇴직을 법무부 장관한테 건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받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고 하죠. 그냥 이렇게 직함으로 말하면 와닿지 않지만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그걸 제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일찍이 단단히 찍힌 바 있습니다. 긴 말할 거 없이 검찰 지휘부에 반기를 들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임은정 검사는 정말 자르고 싶나 보다. 그래서 이해는 하면서도 어이가 없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정권에 상관없이 검찰 내부를 계속 문제지게 하는 내부 고발자를 검찰이 내버려 둘 리가 있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오히려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공무상 비밀 프레임에 공수처 수사까지 받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는 번번이 충돌했었고요. 이러니 한동훈 법무부에서 안 자르는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임은정 검사는 숨쉬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검찰 내부에서 엄청나게 힘겨운 싸움을 해오신 분이고요. 이렇게 엄혹한 시절을 버텨오며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은정 검사한테 적격심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검찰이 망가져갈 때 지휘부들 다 어디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에 많은 시민들은 임은정 검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고요. 계속 잘 버텨주길 바란다. 임은정 검사님이 검찰에서 쫓겨나는 순간 대한민국 정의는 죽는 거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검찰의 흑역사가 굉장히 많지만 김학의 무죄, 아이폰 비번도 못 푼 검찰 조직, 이걸 어떻게 신뢰하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강제 퇴출 위기에 교수들이 직접 나섰는데요. 적격심사 탄원서에 동참해달라고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관련 내용을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응답했고요. 영상 시청 후에 힘을 보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로도 전현희 위원장도 한동훈 장관의 내로남불을 꼬집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권익위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미애 전 장관 때 이해충돌 아니라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는데 똑같이 할 건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해서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걸로 지금까지 탈탈 털리고 있죠. 이 또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정치인인지 검사인지 법무부 장관인지 대통령인지 아예 구분도 못하고 아무 얘기나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해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본인한테 제기된 여러가지 사법 리스크를 조기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야말로 새로운 얘기 없잖아요. 안 부끄럽습니까? 특권 뒤에 숨는다는 타령하는데 거 김건희 성역화, 천공 성역화 이런 것부터 걷어내고 얘기하든가 말든가 하십시오. 심지어 천공은 뭔데 그렇게 지켜줍니까? 다른 국민들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 당연히 핸드폰 비밀번호 얘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업자득이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한동훈 딸에 대해선 입시 비리 수사 안 하냐, 이런 지적도 계속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참고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정치 권력 길지 않다며 1시간 넘게 조목조목 비판하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정권 권력이 길지도 않은데 정말 겁도 없이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게 비상식적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검찰에선 대장동을 중요한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검찰 비리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불체포 특검 포기, 대표직 사퇴 요구, 이런 건 헛소리입니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원론적 얘기를 앞세우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민주당 내부 사람들은 뭡니까? 게다가 검찰에선 김건희 도이치 의혹 관련해선 지금 말하기 어렵다,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안 열받겠습니까? 검찰 안팎에선 김건희 씨에 대한 출석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만 남겨둔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러니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형평성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수사하고 있다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전혀 공정상식 정의와도 맞지도 않고요. 수사와 무관한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인간이 증거 안 된다, 기소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맞냐고요. 이에 KBS 홍사훈 기자는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번호 133호 왜 공개 못하냐 이거죠.
이복현의 말이 오히려 판결문과 맞지 않다는 거고요. 사건 번호 133호 보고서에 사건 번호도 금감원이 붙였고 이 보고서를 찾아낸 곳도 금감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복현 씨는 뭐라 합니까? 당시 금감원은 조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막을 제대로 들여다보라 이거고요. 이러니 윤석열의 깐부 이복현을 금감원장으로 꽂은 거구나, 이제야 이해가 된다 라는 반응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이복현의 난독증을 꼬집었는데요. 난독증인지 아니면 금감원에서 새로운 조작이 이뤄지고 있는 건지 밝혀달라. 검사 이복현은 그만둘 때 검찰 정상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사표를 던졌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수사 때문이었다고 하니 속아 웃을 일이란 거고요. 그게 김건희 구하기 하지 말고 높은 이자와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본인 업무나 제대로 집중해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영장은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